자, 재테크에 중독된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 격차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 중 최악의 세습 사회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이거 봐보세요. 아까 미국을 보여줬잖아요. 한국만 봐보세요. 한국이 소위 말해서 하위 5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한 밑에 50%, 절반이 순자산 비중, 하위 50%가 전체 자산에서 그러니까 하위 50%의 자산의 비중입니다. 이게 저기 이 90년대만 하더라도 한 5%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기 김대중 정권이 98년도에 시작하잖아요. 그 당시에 5.07% 됐었습니다. 하위 50%. 아까 미국은 얼마예요? 1.7% 이랬었잖아요. 우리나라는 5% 정도 됐었는데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2007년도에 이게 4.7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민주정권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잖아요. 하위 50%가 자산 축적에서 소외가 된 거예요. 자산 축적에서. 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4.67%까지 줄어들고요. 이거 줄어드는 거야. 이들은 부자 대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안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그러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어져요. 개선이 안 되어진다고. 개선이 안 되어지니까는 하위 50%가 왜 민주당을 투표를 해야 되냐고요. 왜 그걸 기대하냐고. 네? 이거를 바꿔주면서 투표를 저기 지지를 안 하면은 그걸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역설이 아니에요. 역설이 아니야. 민주당 이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 없으면요 민주당 희망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소득 대비 자산 격차가 중국 다음으로 높다니까. 중국과 비슷해요. 사실상. 네? 대한민국이 9배가 넘으니까는. 네? 세습성이 중국의 통계는 이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탈공업화, 산업체계가 붕괴되면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지각변 이 균열이 생기면서 자산소득 격차가 크게 증가를 해요. 상가세가 거의 90% 되잖아요. 네? 90% 되죠? 자, 소득 격차하고 부동산 자산 비중 봐보세요. 상가성이 95%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자산의 격차가 어디서 생겼다? 부동산 자산에서. 네?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출구를 못 만들어주면서 대부분 자산 축적에 재테크로 간다 이거죠. 자산 소득 격차하고 가계부채는 당연히 상관성이 94%가 될 수밖에 없지. 부동산 중심이니까. 네? 그렇죠? 자산 소득 격차하고 주거비 상관성 95%가 넘어요. 부동산 중심이니까. 네? 부동산 중심이니까. 자산 소득 격차하고 교육비 상관성 95%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손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력을 결정을 하고. 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그랬잖아요. 네? 부모의 경제력이 부모의 자산력이에요. 자산력.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들의 자녀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수준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소득 수준을 결정하고 이게 세습사이지 뭐예요 이게요. 이게 세습사이지 뭐야. 네? 출산율과 사교육비 상관성이 높은 거. 네? 사교육비 높으니까 출산 안 하고 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94%. 네? 자산소득 격차하고 혼인율이 상관성도 이것도 한 80% 됩니다. 예? 자산소득 격차하고 출산율 이것도 비슷하고요. 예? 자산소득 격차하고 소비지출 상관성 당연히 높겠죠. 예,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 그거 상한해잖아. 원리고 우리가 소비를 잘 못하지.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치가. 예? 그럼 대한민국의 이 문제의 원인은 진단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산소득 격차하고 화폐 유동성 봐보세요.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돈이 안 돌아. 지금 0.6조까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상관성이 그러니까 91%인 거야.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고 돈을 공급해도요. 실물 경제로 안 간다니까는. 많은 돈이. 예? 안 가. 어디로 가냐?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그 돈을 주로 누가 이용하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예?
이 자산소득 격차가 왜 중요하면 자산소득 격차는 뭡니까? 소득의 증가하고 자산의 증가를 같이 동시에 고려한 거야. 근데 자산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계 최고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미국 저리가 할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기 강화성을 만듭니다. 영어는 self reinforcing이라는데 자산과 소득의 이중격차를 만들어내죠. 이중격차. 이건 과거에도 많이 소개했던 자료들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자살률이 그러니까 OECD에서 1위라는 얘기, 예? 빈곤율, 노인 빈곤율도 1위고 뭐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이게 자살률이 1위가 된 게 사실은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었어요. 91년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저 밑에 가장 꼴찌 중에 하나 있었어요. 가장 낮은 나라 중에 32위. 네? 그런데 뚝뚝 떨어지잖아.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한 26위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외환위기 터지면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뿐이야. 네? 그래가지고 2018년 문재인 정권 때부터 1위 국가로 이래 등극을 해. 자살률 1위 국가에. 네? 세계 최고의 자살률 국가가 된 게 이게 우연이냐고요. 자산소득 격차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하고요. 네? 자산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이거 된 것도 똑같아요. 자, 하위 50%의 소득 비중 봐보세요. 하위 50%. 대한민국의 하위 절반 50%가 97년도 김영삼 정권 마지막 때까지만 김영삼 정권에서 한 27% 되던 게 27% 차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 떨어지냐면요. 예? 노무현 정권 끝나는 2007년도에 얼마까지 되냐면 20% 밑으로 떨어져요. 20% 밑으로. 그러니 정권 안 뺏겨? 뺏기지. 뺏기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에서는 거의 이게 그러니까 유지가 돼. 이 비중이.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21.2%로 조금 올라가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나마 올라가진 거야. 이때. 최저임금 인상으로요. 네? 근데 옛날 90년대에 비하면 오히려 여전히 후퇴한 수준이잖아. 민주당 정권이 서민들에 대해서 무슨 효능감을 줬냐고. 경제적인 효능감을요. 효능감을 주고 무슨 뭐 지지를 해달라고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정권 뺏기지. 장기 집권? 웃기는 얘기죠. 네? 자산소득 격차하고 소득 격차가 상관성이 95%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산 격차가 커져서 소득 격차도 커져. 네? 상관성이요. 탈공업하고 소득 격차 이건 많이 보여줬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니까요. 90% 가까우니까. 혼인율하고 93% 소득 격차가 클수록 그러니까는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 예? 부동산 자산 비중과 소득 격차 상관성 95%. 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대한민국을 다 지금 올가매고 있으니까요. 가계부채도 여기에 산물인 거고요. 소득 격차와 주택 가격 97%. 예? 소득 격차와 교육비 지출 상관성 90%, 91%. 격차가 결국은 이 소득과 자산의 격차, 경제력의 격차가 대한민국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비 사회로 만든 거예요. 좀비 사회로. 소득 격차와 출산율 92% 상관성. 예? 가계소비 지출 상관성 92%. 예? 소비가 억압될수록 성장률은 둔화되지요. 당연히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자초한 거예요. 예?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가 되니까는. 예? 소득 격차 확대하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 고령화하고 노동 생산성이 뭐 상식적으로 이건 관련돼 있잖아요. 예? 소득 격차가 클수록 화폐 유통 속도도 거의 90%로. 예? 돈이 안 도는 거야. 자산 격차도 조금 작지만 상관성이 거의 그러잖아요. 돈이 안 돌지. 당연히. 생산성과 경제성은 당연한 거지 이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요 뭐. 예? 생산성은. 문제는 뭐냐면요. 소득 격차가 클수록 수출 경쟁력도요. 과거에는 예? 수출이 그나마 잘 됐었어요. 소득 격차가 가더라도. 근데 이게 뭐냐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이게 바로 탈공업화 수출 경쟁력의 상관성이 반대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 기간으로 볼 때는 예? 그래서 수출 경쟁이 떨어지는 거야.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010년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부터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지금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이요. 공격적으로 FTA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한국 제조업의 이중위기는 바로 뭐냐면 일자리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 이게 두 개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이게 주력 산업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산업을 지금 못 만들고 앉았잖아요. 현재 상황.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상징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의 문제는 시스템 위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붕괴 중인 거야. 삼성전자의 지금 저거는요. 문제는 시스템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닌 거로 우리가 지금 정하는 거잖아요. 한국형 교육의 상징이 바로 뭡니까? 의료교육이지 뭘. 대한민국에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 했을 때 가장 성적이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가는 게 의대 아닙니까? 의료교육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연쇄적으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부동산 모래성이지. 이게 붕괴가 불가피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이 지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부동산 모래성은요.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 일본의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주택 붐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 팬데믹 때 붐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이 하강 속도가 느려졌던 것은 바로 뭡니까요? 주택 정책 금융 투입해가지고 그 떨어지는 걸 막은 거예요. 네? 이게 오렌지 색깔이 이게 좀 저기 떨어지는 게 좀 이렇게 뒤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것 자체를 막지 못했잖아. 그래서 제가 마중물 효과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강남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역 그거 가는 거 가지고 거기에 집중되니까는 방어 능력이 있는 쪽이니까는 하는데 이게 전체 평균적 이게 결국은 강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고립된 섬입니까? 네? 바닷속에 있는 섬입니까?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거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정책 주택금융이 떠받치기 한 결과인 거다. 우리나라 더군다나 뭐냐면요. 지금 제조업 부분의 로봇 밀도가 전 세계 최고예요. 10,000명당 1,000대가 넘어 도입한 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제조업 노동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현대가 그 인수한 건가요? 그 로봇이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동영상이 그게 많이 유포가 됐던데 동영상을 보게 되면 로봇이 그러니까 웬만한 일들 지금 이제 다 이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제조업 자동차 공장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그러니까 대부분 저기 노동력이 역할했던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예?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도 그러니까요, 그렇죠?